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두 분은 혹시 보셨어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제가 어제 축구를 다 보고 자서. 네. 맨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니, 오늘은 모자를 쓰고 오셔서 네. 웬일이신가 어디 소풍 가시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군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 평가는 지금 청취자들도 뭐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다양하게. 뭐 실망했다. 그래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박수 쳐줘야 되지 않. 다양하게 오는데 10초만 보신 분으로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렇게 기쁘다는 느낌이 없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네요. 네. 다들 비슷하네요. 그래요. 축구 얘기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재판정에서는 잠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너무 끔찍한 일이 터져서 부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 어제 우리가 그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요 얘기를 잠깐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이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내려야 되느냐, 뭐 그냥 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재판정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논란들,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들이 특별히 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백성문 변호사께서는 소년법 연령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이쪽 그렇죠. 편을 들어주셨고 노영희 변호사는 개정해야 된다. 이쪽을 저희가 나눠서 드렸어요. 예, 재판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솔직히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소년법에서 우리 15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도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최대 20년 이렇게 그렇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낮춰야죠. 낮추거나 저는 아니면 아주 강력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상한 자체를 없애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은 해요.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한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소년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소년법 개정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만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소년법 자체는 있어야죠. 노영희 변호사님은? 네, 저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다 보는데 이제 위탁하거나 보호처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강력범죄 말고도.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걸 너무 악용을 해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집으로 돌아간다. 예. 혼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아주 강력하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한 경우에는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지 이런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부산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차 폭행, 2달 전 1차 폭행은 이제 그거였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 폭행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그 피해자를 그렇게 폭행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남자친구도 같이 폭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뭐 이해가 지금 됩니까? 이 상황 보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두 분 다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특히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 의견과 상관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지만 청소년 아니냐. 이게 얘들이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정말 깨우치고 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러면 모르지만 오히려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회로 내보내면 더 삐뚤어질 수 있다. 재범률 낮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피해자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에 주범은 20년 구형됐고요. 그렇죠. 공범은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죠. 뭐 사실상 정범이지만 어쨌든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훨씬 낮게 구형이 됐잖아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이 둘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1살 차이입니다. 1살 차이. 그 1살 차이에 어찌 보면 행위를 주도한 사람보다 덜 주도한 사람이 훨씬 중한 형벌을 받는 상황. 그거는 저는 일단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의 강력 범죄라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굳이 15년, 20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년법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력범죄. 지금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법 개정해야 돼요. 형법에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잖아요. 저 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하자는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형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분 자체가 실질적 지금 현재 법 안에서 뭐 못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 자체가 너무 낮게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정말 초범이고 그냥 우발적으로 범죄를 범한 애들하고는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죠. 자, 이야기만 가지고 가도 오늘 다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주제 한번 저희가 살려볼게요. 다음번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금 혹시 국회의원들이 듣고 계시면 특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4선 이상 연임하는 거, 이걸 막는 이른바 다선금지법. 다선금지법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 침해다.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다선금지법 이게 지금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국민의당의 그 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인데 국회의원들의 다선을 막는 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로 제한하자. 3선까지만 된다? 예,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용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 법안에 참여할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선 이상 되는 국회의원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선에 서청원 의원 1명, 네. 7선이 이해찬 의원 1명, 6선이 김무성, 정세균, 이석현, 문희상, 천정배 5명, 뭐 5선이 10명이고 좀 많은 것 같아요. 총 51명, 예. 51명이 4선 그러니까, 이상 되는 그렇죠. 국회의원입니다. 4선부터는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선거권의 제한을 법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 왜 대통령은 5년 단임이고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로 제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뭔가 사회적 필요나 국민적 합의나 권리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4선 이상의 연임은 제한하는 게 맞다. 제한 찬성. 100변.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런 식의 선거권 제한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거다. 차라리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켜놓고 못하면 주민소환이라 예. 국민의 선택에 맡겨도 충분하다. 제한 반대. 여러분 반대, 노변,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는데 이 주제 생각보다 뜨거워요. 제가 아까 예고할 때부터 이미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아까 백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까 뭐라 그러셨죠? 대통령은 단임.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제한 다 해놓고 다 해놓는데 왜 국회의원만 제한을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제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법안이 문제다라는 헌법소원 한 번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 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후보자에 비해서 그 장기 집권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나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3기 연속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번 쉬고 나서 다시 입후보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임 제한이 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3선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는데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사조직으로 활용할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죠. 그 지역에서 한 3선쯤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거기 정치신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정치 신인이 과연 그 지역에 갈 수 무언가 아까 정치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치 개혁, 뭐든지 개혁의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제적인 물갈이, 인위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 인위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또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다선 의원분들은 되게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전시인 새누리당이 작년 4.13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때 뭐 상향공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그거 하면 그럼 일단 현역 의원, 더 나아가서 다선 의원 있는 지역구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역시 조직입니다. 그 지역 내 조직.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제가 특정한 의원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고 아들이 정치를 해요. 그 지역구에서. 물려받는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게 조직이 맞나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다선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게 3선으로 제안하든 4선으로 제안하든 일정한 정도의 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회장님. 아니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천을 안 하면 되고 공천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법으로 제한해서 아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경험이 있어요. 저보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을 한번 그 후보로 나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영입 제안이 한번 왔었어요. 언제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네. 와, 뭐 구청장 이런 거? 근데 저한테 그거를 제안하신 분이 내세우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사권이 막 무지막지하다. 저는 사실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인사권이 너무너무 많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몇천 개 이상 자리가 무조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또 하나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다. 주무를 수 있는. 왜냐하면 국회의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이제 선택해서 뽑아주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뭔가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다르고 권력이 실질적인 권력이 다르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니까 구청장의 권력이 더 세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더 세다는 얘기였죠. 예산이나 인사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3선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게 의미가 있구나 이 생각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조직이 없으면 안 되고 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의 단체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다. 국회의원은 뭐라고. 지자체장보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더 작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또 노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물론 지자체장의 권한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훨씬 포괄적이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의 크기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다선 의원들 문제가 있으면 공천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다선 의원들이 그 당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공천 배제가 되나요? 당에도 조직이 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공천을 배제하면 나가서 무소속으로도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그만큼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선 의원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법안이 문제가 나온 거고 또 하나가 국민이 안 뽑아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국민의 선택권. 참 희한하게요. 다선 의원들은 뭔가 큰 실수를 해도 어느 순간에 이제 선거 투표를 할 때 되면 익숙한 사람,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 그 지역에 조직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법안이 다선 의원들 때문에 통과가 될 거라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자, 인위적 물갈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정치 신인들 정치 개혁이 일어난다. 아니다.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넓게 줘야지 왜 그걸 제한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보죠. 허금선님, 다선금지법 찬성합니다. 여러 정치 신인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게끔 해야 된다. 담수님도 일반 직장도요. 더 일할 수 있어도 60세 전후 되면 퇴직시켜요. 그 이유는 신입사원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반면에 다선금지법 반대하시는 분은 박영민님. 다선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된다. 김영준님은 주민소환제가 있다라는 노변 말씀에 동의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다선 제한은 가능하다. 법으로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해줘야 정치 신인이 들어오고 그래야 개혁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너무 싫으면 안 뽑으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보기에 너무 훌륭하시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하신 분이고. 근데 이 다선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에 막혀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일을 못한다 그런다면 또 혹은 그 지역이 못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구민으로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 우리 민의를 대변할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 뽑게 합니까? 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주민 손해다. 그렇죠. 백 변호사님. 다선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그렇게 많으면 왜 이런 법안들까지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선 의원들한테 강의 전화 올 수도 근데 있어요. 저는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 변호사님 말씀 이거 국민들이 뭐 다선 의원들 나와도 사실 국민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뽑으면 되지 않느냐. 국민이 안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참 이상적인 얘기예요. 현실하고 좀 다릅니다. 아이디어란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사실 이용주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또 지금 여당 의원들, 뭐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개혁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피선거권을 소위 말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어쨌건 이슈화되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한 번쯤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정치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이런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측은 대부분 초재선이고 호남계는 다선 의원이 많다 민주당 쪽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을 통해서 호남계의 기존에 있던 그 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국민의당에서 이걸 발의했으면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지금 정치적 의도와 음모론보다는 이런 법안이 나오고 이런 법안이 국민들에게 이거 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그냥 국민의당이 이게 뭔가 본인들 당을 위해서 당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될 만한 법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의견 다시 한번 봅니다. 김주남 청취자님. 3선 이상 하면 그건 대의 정치가 아닌 조직 정치가 돼버린다 하셨어요. 2469님.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다선금지법 찬성이시고 반면에 함정규님은 국회의원 특권만 박탈하면 3선 이상 아니라 5선, 6선 다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1204님. 잘하기만 하면 6선, 7선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요. 자, 집계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지금도 막 쏟아지는데 일단은 문 닫아야겠습니다. 일단은. 자, 국민의당이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다선금지법. 그러니까 4선 이상은 못하도록, 연임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75% 대 25%, 75대 25로 다선금지법 찬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쭉 하면서 기억에 제일 남는 건 노 변호사님한테 구청장 제안이 들어왔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얘기예요. 그거네요. 왜 거절하셨어요? 제가 하자가 많아가지고. 야, 우리 게스트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추천 막 받으시는. 저는 약간 고백을 하자면 좀 씁쓸하네요. 저는 왜요?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다선금지법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오늘 이기면 정말 우리나라 국회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기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거 혹시라도 의원님들 듣고 계시면 한번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지 못했는데 다 읽어보고 이 중에 혹시 정치인이 보내주신 문자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